비대위원장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도 그렇고 네. 신년에 쭉 발표된 여론조사를 종합을 해보면 딱히 큰 변화는 없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막 언론의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렇게까지 상세하고 친절하게 띄우는 보도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에 그렇게 큰 혁혁한 변화가 있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다. 네. 중요한 포인트는 중도 확장. 이건데 지금 흐름이 좀 어떤지 분석을 좀 해주세요. 일단 이제 신년 여론조사들을 보게 되면 네. 12월 말에 실시된 조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월 초에 1일, 2일자에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그거는 12월 말에 조사가 되어서 보도가 된 것이죠. 시차가 네. 이제 있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돼가서 상당히 스포트라이트 집중적으로 받았을 때 네. 그때 조사들을 보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정 부분 올라가는 현상들도 발견되었어요. 네. 그 조사들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수층의 결집 효과는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다. 네. 이제 이것이 이제 지속되느냐 여부가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최근에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이제 약간은 흐름들이 더 추가적인 추세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아. 지금 이후에 나온 조사들이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네네. 뭐 리얼미터 조사 최근에 이제 나오고 몇 개 이제 판단을 해 보게 되면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보여서 컨벤션 네. 효과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꺾이게 되면서 거치게 되면서 이제 네. 다시 원 상태를 복원하는 것이다라고 네. 하는 것이 이제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스튜디오 안을 막 네. 저벅저벅 걸어오시는데 일단은 배종찬 소장 도착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입니다. 네. 눈 때문에 네. 배추가 이파리가 막 터졌어. 그래가지고 이게 또 장윤선 편의점이 지금 네. 전국을 휩쓸고 세계를 휩쓸고 있으니까 빨리 가야지 그러면서 미끈당할 뻔했어요. 아이고 큰일 날 근데 또 이렇게 뻔하셨네. 낙상하면은 예. 요즘에 낙상하면 끝장이야. 아.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조심조심. 종종 천천히. 걸음으로 종종. 종찬 종종. 네, 아유, 첫 취재 편의점 사실 첫 그렇죠. 출연이셔서 제가 네.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시나. 그렇죠. 네. 우리가 또 같이 또 방송됐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엉망진창이 됐고 그래서 이제 여하튼간에 지금 우리 또 편의점의 작가 네. 또 우리 윤희웅 다 가족이에요. 그러니까요. 장윤선까지. 예, 우리가 가족이죠. 가족이 패밀리라고 볼 수 있죠. 패밀리죠. 예. 그래서 편의점이잖아요. 패밀리. 네, 패밀리 편의점. 패밀리마트. 네, 뭐 광고는 안 들어옵니다 그쪽. 들어오네. 왜 이래? 왜 이래? 좀 해. 자, 오늘 좀 신나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듣던 얘기 마저 듣고 저희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언론에서 많이 띄워줬다. 그런데 초반에 잠깐 상승폭은 있었지만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 같다. 오늘 조사도 국민의힘이 뭐 과거에 비해서 완전히 뭐 엄청나게 지지도가 올랐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고 듣겠습니다. 연말에 실시된 이제 신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일정 부분 올라가는 조사들도 좀 발견되어서 상당히 좀 컨벤션 효과가 있는 것이다. 한동훈 효과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이제 있었고요. 그 이후에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컨벤션 효과였기 때문에 그 주목도가 거치게 되면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시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냐 하면 지금 그 사이에 엄청난 큰 이제 사건들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그렇죠. 사건이 이제 있었고 네. 이것은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꺼림직한 부분들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이제 여권의 공세를 약간 무디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효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거부권을 행사한 거예요.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이잖아요. 특검에 대해서, 쌍특검에 대해서.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여권의 어떤 이제, 화상 공세의 효과를 네. 약간 막는 측면의 정치적 효과를 가져오는 사안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효과가 지금 잠시 또 막힌 것이다라고 네. 하는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정답은 아마 하나일 것이긴 한데 일단은 시각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한 상황이고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나타나는 어쨌든 지지율의 상태를 봤을 때는 네. 국민의힘이 지속적인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주춤하고 있는 상황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배 소장님 어떻게 분석하세요? 아무 전 덧붙일 게 없어요. 네, 깔끔합니다. 그냥 우리
윤희용 대표가 네. 뭐 앞건이니까 단연 네. 분석에 네. 끝났어. 끝났어요. 더 할 얘기도 없어요? 조금 MSG 쳐주고 네. MSG. 원래 편의점 가면은 원 플러스 원이잖아요. 네. 바른 기회 좀 주세요. 네. 이게 왜냐하면 네. 가장 큰 이유는 그거지. 뭐 한동훈 원 플러스 원 신상 효과가 신상 효과 막혔다. 네. 그럼 왜 막혔냐? 네. 특검법. 저도 빨리 올라 그랬는데 네. 10분 전에 올 수 있었어. 예, 예. 근데 눈이 왔잖아. 예.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게 한동훈 편의점이 잘 되려고 하는데 원 플러스 원이니까 네. 안 보던 물건이 막 들어와. 장윤선의 편의점이야. 한동훈의 네. 편의점이 아니라. 뺏겼다. 아, 그렇지. 뺏겼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네. 해보려고 했는데 네. 특검법 거부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요. 한동훈 효과가 나오려면 맞아요. 그래. 내가 받아줄 테니까 특검법도 받아버려. 네. 이래야지 여론에서도 이른바 청수여중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청수여중 알죠? 청수여중. 청수여중이 뭐냐면 네. 청년청, 네. 수도권, 네. 여성, 중도층, 예. 청수여중. 요건 아니야.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 하여튼 그래서 그래야 이제 선거에서 지지율도 또 국민의힘 지지율도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네. 방금 전에 우리 윤 대표가 잘 분석을 했지만 리얼미터 봐도 네. 떨어졌어요. 맞아요. 이게 지난 연말에는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가 조금 반짝하다가 뜨려고 하는데 이 특검법이 딱 길을 가로막았으니까 네. 이른바 이게 뚫리려고 했던 것이 안 뚫리는 그런 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소폭 하락했어요. 38.1에서 36.6으로 떨어졌고 민주당은 43.6에서 44.5로 올랐습니다. 오늘 발표된 정당 여론조사 뉴스토마토 조사인데 총선 지지정당 어떻게 판단하느냐 물었을 때 민주당이 44.5, 국민의힘이 35.2. 특별하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봐야 돼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물론 우리가 유튜브니까 네, 그냥 안 해도 그렇게까지는 되지만. 안 해도 돼. 네,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방심위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돼. 그렇죠. 방심하면 안 돼. 네, 방심위에 뭐 하여간 근데 방심위가 또 오늘 또 심의를 비공개로 한다 그래서 네, 좀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심의 유감스럽네요. 네, 심의 유감스럽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수도권 서울 20대 30대 이런 데가 사실상 더 떨어졌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인천, 경기, 서울, 광주, 전라 20대 30대는 떨어지고 대구, 경북 60대, 대전, 세종, 충청은 조금씩 올랐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에서 14.4%나 올랐으니까 상당히 많이 오른 거네요. 이런 내용은 충청은 어떻게? 워낙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소외되다가 최근에 이제 여당에서 지역적으로도 좀 많이 안배를 해요. 네. 그래서 충청권도 강화하고 뭐 심지어는 이상민 의원도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네. 충청권 이 힘 실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평가를 본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움직인 동선을 보면 광주 거쳐서 네. 청주를 가요. 그쵸. 청주 거쳐서 네. 또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를 하고 네. 또 지금 그 이전에는 뭐 대체로 뭐 대구 또 영남 쪽에 많이 힘을 빡 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소외론이 있죠. 왜냐하면 이전에도 충청권은 소외를 많이 받을 때 그게 또 표심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네, 핫바지. 알잖아. JP 네. 때도 충청도가 무슨 핫바지입니까? 네. 뭐 이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또 목리를 부리게 돼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워낙 떨어졌었기 때문에 직전 조사에서 그게 조금 회복됐다. 그런 차원으로 보는데 더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한 비대위원장이 경기도는 수원까지 가서 애를 썼어요. 네. 공을 들였어. 네. 그랬잖아요. 수원 가서 뭐 경기도에 좀 더 힘을 기울이겠다. 뭐 국민의힘의 또 승리의 기반을 만들겠다. 왜? 수원이 경기도에서는 제일 중심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수원에는 5개 지역구가 다 민주당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정 부정평가가 목눌림 현상 좀 짓누르고 있는 것이 경기도에서는 잘 좀 해소가 안 된다. 이게 이제 또 하나는
경기도 쪽이 지지율이 더 내려갔는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이건 또 이재명 대표 피섭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직전 경기지사였단 말이에요. 네. 이재명 대표 피섭에 대해서 그런 동정 여론, 연민 여론, 분노 여론 네. 이게 결집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뭐 두 가지 좀 나눠서 봐야 되겠지만 첫 번째로는 야당 대표거든요. 야당 대표가 사실 경동맥 그 앞에서 칼끝이 멈췄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론에 특히 이제 우리 그 보수 언론들 대부분의 뭐 경제지나 이런 데서 쓰는 보도 내용을 보면 뭐 계속 왜 부산에서 서울로 왔냐, 뭐 지역 홀대다, 그 다음에 뭐 고발까지도 의사단체에서 하고 막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 위중한 사건에 해당하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는 여론이 생각보다 그렇게 세게 보이진 않는다. 제가 좀 늦게 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네. 우리 윤 대표가 더 훨씬 탁월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찌그러져 있겠습니다. 저 편의점 기퉁이에 1+2 중심으로 나오세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두 가지예요. 이게 매체에 따라서 네. 사실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외신에서도 보도하듯이 지나치게 양극화됐다. 네. 아니 한 비대위원장도 병문안 가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네.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든지 그동안 양극화된 것에 대해서 물론 이재명 대표를 비난할 때는 비난하지만 또 신년 인사에 피섭으로 못 왔으면 따로라도 언제든지 만나겠다라든지 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매체는 대체적으로 이제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어디에 집중하냐면 아니 사실 피습이 됐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네. 부산대에서 왜 서울대로 갔느냐 여기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지방 공공의료 강조하겠다던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봐라 지방의사회에서 난리다. 네. 공공의료 다 손 놓은 거 아니야 아니냐. 네. 그리고 가정적인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서울 안 올라오고 부산에서 다 치료받고 부산에서 깨어나면서 뭐 특검은요 또는 뭐 이낙연 신당은요 신당은요. 이랬다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냐 가정을 하는 거죠.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다음번에는 또 뭐 주목하는 내용들이 뭐 그런 내용들 그런데 좀 많이 너무 지나칠 네. 정도로 매체의 또 성격에 따라서 집중이 돼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